네, 증시 콜라텍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수아입니다. 저희 증시 콜라텍에서는요, 오늘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이 시장 공략할 수 있는 핵심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내용, 알찬 정보, 또 소중한 종목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단 한 가지 시크릿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증시 콜라텍에서는요, 수익을 부르는 흥이 나는 투자, 증시가 핫 이슈를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주린이들의 필독서 수익의 정석, 2부까지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장 공략하기 좋은 단 한 가지의 시크릿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공략주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공략해드렸던 종목에 대한 수익률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단기간 안에 진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로만 공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정부 정책 수혜주로 로봇 섹터 계속해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우로보틱스가 53%의 상승률, 또 9월 2일에 공략해드렸던 T로보틱스 역시 26%의 수익률을 달성해준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마음AI가 무려 40%의 상승률을 달성해줬고요. 노르페이트 역시 10%의 상승률 달성하면서 최고가 1140원까지 터치해준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공략해드렸던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력설비주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단기간 안에 5%의 상승률을 달성을 해줬고요. 또 STO 관련주로 소개해드렸던 핑거 역시 4%가 넘는 상승률을 달성해주면서 최고가 13,750원까지 터치해준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생방송 공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초대 수락 버튼까지 클릭해주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콜라텍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요일 밤 힘차게 달려주실 주린이들의 히어로 영웅 전찬남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10월 돼서 여러분들께 첫 인사드립니다. 네, 메리 추석이고요. 여러분들께 추석 선물 대신에 추석 선물 세트에 해당할 추석 선물 세트보다 더 좋은 추석 종목 가지고 오늘 수요일 밤 9시에 이 자리에 제가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 방송 컨셉 같은 경우는 9월 총결산, 그 다음에 10월 증시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드릴 말이 오늘 여러분들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리는 영웅 전처남이 준비한 히든 종목 가지고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늘 방송 위해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기대해 주시고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양시장 하루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1조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지수가 3,450선을 회복해줬는데요. 미국의 셧다운 여파로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저희 증시 콜라텍에서는 오늘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이 시장 공략할 수 있는 핵심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인사이트와 전략 준비해 주셨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일단 오늘 제가 아까 전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10월 2일이잖아요. 그쵸. 10월 2일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증시 콜라텍으로 처음 인사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걸 궁금하실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선물 같은 종목 아닐까요? 그건 당연한 말이겠죠. 그건 네. 당연한 거고 그건 매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는 10월 2일, 10월 달 들어 첫 방송이다 보니까 너네 9월 성적표 어땠어? 네, 이런 네. 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고, 그리고 10월 달 증시가 어떨 것 같은지 한번 읊어봐, 한번 떠들어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 두 부분부터 여러분들께 조금 짚어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볼 거고, 또 증시 콜라텍의 매력이 어떤 건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영웅 전처남이 준비한 추석 선물 세트보다 더 좋은 히든 종목을 좀 말씀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볼 겁니다. 오늘 영웅 전처남이 준비한 히든 종목은 다른 어느 때 준비했던 히든 종목보다 진짜 상승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최소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이 저는 50% 이상이나 50% 이상이나 상승 탄력이 강한 종목이라 생각하니까는 많은 기대해 주시고 채널 고정해 주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은 일단 오늘 국내 증시 시장 방향성, 시장 한마디로 시향이 어땠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시장 상황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의 양대 지수 어땠습니까? 코스피만 하더라도 3,472선, 코스닥만 하더라도 860선, 코스닥이 1.3% 가까이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어제에 이어가지고 오늘도 외국인 같은 경우가 2,683억 가까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서 시장 자체가 올라가려고 해도 올라가지 마 하면서 발목을 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역시나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만 매도한 거 아닙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2,690억 가까이 매도를 하면서 코스닥 시장 역시도 못 올라가게 그렇게 좀 발목을 잡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다 보니까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했다 하더라도 이게 뭡니까? 그래도 아직 1,400원대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의 지수를 보면은 보통은 하락 종목보다 최근 들어서 한 지난주만 하더라도 하락 종목보다 상승 종목이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도 역시나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월등하게 많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언제쯤 쨍하고 해뜰 날이 오나 이런 시장에 이렇게 조금 좀 답답한 한숨까지도 내쉬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오늘 한 번 더 보여줬습니다. 실제 시장 자체가 이렇게 조금 지지부진하고 답답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 지 한 3일에서 4일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은 국내 시장은 언제까지나 이렇게 하락폭을 갈지, 그리고 10월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시장이 상승 나오지 못하고 조금 약세장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하락장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국내 증시에서 조금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배드 뉴스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가,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죠? 우리나라처럼 양당제입니다. 민주당, 공화당 이렇게 있고 또 상원, 하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상원, 하원에서
의견이 맞아야 미국 행정부에서 내놓은 예산안이 통과가 됩니다. 하지만 의견이 계속 마찰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미국 정부가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셧다운, 셔터를 내렸다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미국 행정부에서 뭐 국립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뭐 출입하는 데 있어가지고 네, 지금은 진행이 안 된다. 한마디로 서비스가 마비된 거예요. 근데 셧다운보다도 더 심각한 게 대한민국에서 최근에 있었던 네, 국정자원 관리 그쪽의 화제인 거죠. 그거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좀 가벼운 이슈긴 하지만은 미국에서 셧다운과 대한민국에서 셧다운은 완전 다른 거죠. 미국에서 셧다운 같은 경우는 실제로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야기시킬 수 있는 겁니다. 셧다운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고 또 대외적인 이벤트에 굉장히 민감한 대한민국 증시에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투자하시는 주린이분들께 배드뉴스라고 좀 보여드린 거고요. 셧다운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한국 증시는 약세장, 즉 하락장이 지속이 될 거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 볼까요? 지금 현재 미국과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상호 관세가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가 네,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한테 7월 31일에 3,500억 달러 지불할게 현금으로 한마디로 조금 관세 협상하자 이렇게 해서 겨우 15%로 됐어요. 하지만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 때 이거 도저히 못하겠어 좀 수정해줘 이렇게 얘기했다가 네, 뻥 하고 발로 차이고 네, 그 다음에 또 네, 최근 들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3,500억 달러를 내게 되면은 미국의 관세 협상이 조금 타결의 목표로 이걸 지불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IMF 외환 위기가 한 번 더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어떤 액션을 취했습니까? No, 5,500억 달러로 업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좀 상호 관세 이 협정이 네,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고 또 대한민국 정부가 그럼 3,500억 달러 줄게 통화 스와프 무제한으로 해줘 했는데 미국이 바로 단칼이 거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지금 이 상호 관세 협상이 네, 진행되지 않고 거기에다가 또 국내적으로는 노란봉투법이며 상법 개정안이며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는 사실상 기업들이 네, 이거는 뭐 회사를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조에 처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국내 증시 같은 경우가 사실 오르는 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수입으로 먹고 사는 국가입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입니까? 이거 다 우리 중학교 때 공부했고 초등학교 때 사회과 부도 시간 때 다 공부했잖아요. 나 때만 사회과 부도였나? 여러분들의 사회과 부도 시절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사회과 부도로 공부했거든요. 이 시점에서 아나운서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아나운서님, 사회과 부도 시절에 공부했습니까? 저도 사회과 부도로 공부했던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반갑네요. 우리 같은 세대네요. 같은 세대네요. 그렇죠? 네, 사회과 무도 시절에 공부할 때 다 배웠던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수입이 아니라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입니다. 근데 수출을 해야 되는데 관세가 어마무시하게 붙는 거예요. 자동차, 반도체, 제약바이오는 최근에 100%라고도 이야기했고 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50%가 될 가능성이 크고 또 알루미늄과 철강도 역시나 50%. 이거는 뭐 그냥 사실상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수출을 통해서 매출을 내는데 이거를 그냥 사실상 손 놓고 그냥 네, 읽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현재 현재 대한민국 행정부 같은 경우가 그러다 보니까는 국내 증시가 사실상 상승 나오기는 어려운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사실상 미국도 지금 대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이슈가 위법이다. 너 이거는 불법을 저지른 거다 이렇게 하더라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안 멈출 거라고 합니다. 트럼프 관세 폭탄은 법도 무시할 거라고 벌써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기에 처했다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고 증시에 관련된 좋은 뉴스도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 셧다운발 금리 인하가 있습니다. 셧다운 이슈가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은 사실상 경제적 불확실성이 야기되니까는 미국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찌 보면 어떤 일각의 시선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노렸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닐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금리 인하 기대감에 미국 뉴욕 3대 지수가 그나마 상승 마감했고 근데 국내 증시는 이게 반영되지 않았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좋은 뉴스가 있으면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은 해소가 될 수 있는 이슈인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야기했죠. 아무 조건 없이 북한의 로켓보이 김정은하고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남북경협 테마주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조금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잖아요. 전쟁이 끝난 종전 국가가 아닙니다. 휴전 국가다 보니까는 사실상 조금 언제든지 좀 북한이나 또는 중국과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대만의 경우처럼요. 주가가 푹 주저앉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는 이슈라서 좋은 뉴스라서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다,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좋은 뉴스, 한마디로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뉴스도 봤고 끌어내릴 수 있는 나쁜 뉴스도 봤는데 앞으로 10월 시장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찬함 씨 이렇게 질문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보고 있는 시선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조금 비관적으로 봅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인어공주라는 만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흔히 거품, 말 그대로 거품이라고 봐요. 네, 거품 이게 사라지는 거품처럼요. 실제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버블 시장이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양지지수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오픈 AI와 같이 일을 하게 됐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크게 오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가지고 오르게 된 배경 중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라고 해가지고 시장에 돈을 풀어가지고 그런 기대감에 오른 거예요. 한마디로 2달 사이에 이렇게 시장 자체가 오르게 된 거는 어찌 보면은 자연스럽게 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정부가 돈을 풀어서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경제 공부하는 중학생 애들한테만 물어본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거품입니다. 거품. 현재 저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건강하게 올라간 모습이 아니라 그냥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전 비관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요. 3,350 이 선만 지켜줘도 사실상 다행이다. 10월 달엔 이렇게 봅니다. 3,350에서 3,400선만 지켜줘도 다행이고 3,300 깨지는 순간 3,100까지는 금방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현재 840선이죠. 하지만 800선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10월 한 달 같은 경우는 증시가 코스피가 3,500 돌파하기보다도 저는 3,350까지는 무난 조금 쉽게 내려갈 수도 있다. 왜? 오늘 10월 1일 국군의 날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또 이야기했거든요. 네, 대한민국의 어쩌면 전작권을 해소하겠다 임기 내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증시가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증시가 꺼진 이유가 뭡니까? 전작권 해소 같은 경우는 주한미군으로부터 이거를 해수권을 가져온다는 거는 사실상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얻는 부분이 굉장히 큰 건데 주한미군이 없어도 된다, 나가도 된다 이런 식의 좀 발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조금 경제 자체가 크게 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대한민국에 주한미군이 있어서 외국인들 투자나 기관 투자도 있는 부분은 또 확실한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이슈와 그리고 10월 달에 미국 국방부에서 발표된 신에치슨 라인 이런 부분 신에치슨 라인에서 대한민국과 대만이 포함되는지 대만은 포함되는데 대한민국은 포함이 안 되는지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전 10월 달은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가 오를 수가 없는 시장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냐 또 질문 주시는 시청자분들 위해 절대 포트 늘리지 마세요. 5개 미만으로 하세요. 여러분들 당장 오늘 저녁에 저녁 드실 때 12첩 반상이든 내일 아침에 10첩 반상이든 20첩 반상할 때 여러분들 다 그거 드실 수 있습니까? 못 먹잖아요. 딱 3개, 4개밖에 못 먹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반찬 많이 안 차리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실 때도 여러분들 계좌의 종목을 많이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사람 기억상 저도 그래요. 10개, 20개가 넘어가잖아요. 내 계좌에 있는 종목이 다 기억도 못해요. 그리고 어떤 종목이더라 기억도 못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얼마나 들어갔더라 또 기억도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억할 수 있는 선까지 저는 그게 5개라고 생각합니다. 나 삼성전자도 있고 하이닉스도 있고 현대차도 있지 이게 딱 5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조금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종목은 5개 미만으로 굴리시고 반도체 이차든지 골고루 하셔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미 상호 간세 이슈 리스크는 지속이 될 거고요. 여기에 신에치슨 라인, 신에치슨 라인 요 리스크 이것 때문에도 국내 증시가 오를 가능성보다는 하락 나올 가능성이 크다.
투자할 때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9월달 총 결산을 아까 한다고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9월 1일부터 9월 24일 지난주 방송까지 영웅 전차남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렸던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입니다. 한번 볼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나우 로보틱스, T 로보틱스, 마음 AI, 노루페인트, 휴스틸 또 어떤 거 있습니까? 핑걸, 대한전선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7개의 종목을 소개해 드렸는데 7개 종목 어떻게 보면 다른 타경제 방송에 비해서 정말 많지도 않고 또 적지도 않고 딱 적당한 종목만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상승률 같은 경우만 본다고 하더라도 물론 처음에 어마어마했습니다. 나우 로보틱스 53%, T 로보틱스 몇 프로? 26%, 마음 AI 40%. 그 다음에 또 이때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노르페인트 10%. 그래도 좋았다. 근데 휴스틸 한 5% 됐나? 핑거도 한 3, 4% 됐나요? 그리고 대한전선도 역시나 5% 가까이 되면서 이때부터 좀 시장이 꺾이기 시작했죠,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 자체가 올라가지 못하고 조금 꺾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상승률만 보여드렸고 지금 현재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원래 다시 제자리로 좀 돌아온 회사들도 많습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여러분들께 뜯어보면서 현재 제자리로 돌아온 종목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올라간 종목들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좀 말씀드린 시간 한번 가져볼 건데 일단 지난주 9월 24일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렸던 9월 달에 말씀드렸던 종목 가운데 9월 24일에 소개해드렸던 대한전선부터 말씀드릴 겁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제가 남북 경협 테마의 AI 테마, 한마디로 복합 테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수주 잔고가 얼마? 3억도 아닙니다. 3조 가까이 있는 회사고 그리고 미국의 좀 전력 인프라 수혜주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주가 같은 경우가 큰 폭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오히려 박스권이 갇힌 모습 보여줬어요. 그렇다면 9월 24일 방송 보시고 시청하시고 또 공략하신 시청자분들은 대한전선 공략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또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조금 이거에 대한 좀 방향성을 좀 잡아드린다고 하면은 대한전선 홀딩하셔라. 얼마까지? 19,000원까지 홀딩하셔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 주가 같은 경우는 19,480원인데 저는 최소한 여기서 20%에서 25%는 무난히 올라갈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 배경 중에 하나는 AI 시대입니다. 지금 AI 시대, 말 그대로 엔비디아도 그렇고 오라클이라는 미국 회사도 그렇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다 똑같습니다. 모두 다 AI에 집중하고 있어요. AI에 집중하다 보면은 당연히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 수요도 확대가 되고 데이터 센터가 건립하려면은 무엇보다 전선 관련주가 무조건 필수고 수혜로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대한전선이 현재 국내적인 이슈로 인해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꺾이는데 얘라고 뭐 별 수 없습니다. 당연히 꺾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대외적인 이슈로 인한 지수 하락에 얘도 꺾인 거다 보니까 저는 국내 정치의 이슈만 조금 해소가 되고 상호 관세 이슈만 해소돼도 얘는 사실 영웅 전차남이 이야기한 목표가를 넘어서 2만 원까지도 무난하게 갈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핑거 볼게요. 핑거. 이 핑거 굉장히 아픈 종목입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너무 믿었던 것 같아요. 국정과제 수혜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이게 좀 스테이블 코인 수혜 종목이다. 그리고 또 핀테크, STO, 토큰 증권이 이제 조금 시행됐을 때 가장 주가가 상승 나올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핑거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이때쯤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무지막지하게 하락했습니다. 잠깐 반짝 상승 나오고 나서부터. 아무래도 핑거를 공략하신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조금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근데 핑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방송에서도 목표가를 17,000원 제시드렸습니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핀테크 사업을 하고 있는 상장사 그리고 또 STO, 토큰 증권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서는 이 회사만큼 수주 잔고도 많고 이 회사만큼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는 없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금융사 그리고 그중에서 토스라는 회사와
파트너사로 있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큰증권 STO가 국회에서 의결되고 국무회의에서 시행되는 순간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는 핑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하셔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상 제가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께 소개드렸던 9월에 소개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조금 큰 폭으로 상승 나오지 못한 종목들 전부 다 리뷰를 해드렸잖아요. 핑거와 그다음에 대한전선. 근데 이런 종목들 말고도 조금 한마디로 아픈 손가락인 종목들 말고도 레전드리 종목들도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거였어요? 나우로보틱스라는 종목이죠. 이 나우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9월 1일에 얼마에 추천드렸습니까? 얼마에 공략해보라고 말씀드렸어요. 18,300원에 공략해보라 말씀드렸고 그리고 목표가는 얼마라 했습니까? 23,000원이라고 제시드렸습니다. 근데 이 나우로보틱스 현재 주가 얼마일까요? 짜잔! 보시는 바와 같이 23,450원. 오늘 종가입니다.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그냥 한 달 사이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목표가 도달했어요. 50% 이상 상승 나오면서요. 그리고 나우로보틱스에서 어떤 것도 볼까요? T로보틱스 볼게요.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때쯤 9월 2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계속 상승 나오면서 이 종목도 역시나 30% 이상 상승 나왔고요. 그리고 또 마음 AI 볼게요. 이 마음 AI 같은 경우는 목표가 이미 도달했죠. 9월 3일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자리에서 소개드렸던 종목입니다. 로봇이 걷고 뛰고 한마디로 점프까지 하려면 인공지능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 AI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목표가 23,000원에 말씀드렸고 이때 당시도 17,000원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현재 주가 얼마예요? 24,800원에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최고는 26,500원까지 올랐습니다. 언제? 어제요. 실제로 목표가 9월 달에 목표가 도달한 종목은 마음 AI, 그다음에 나우로보틱스 이렇게 두 종목 등이 있고요. 그리고 상승 나왔다가 다시 제자리로 꺾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픈 손가락은 핑거와 대한전선 이렇게 두 종목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9월 총 결산 우리 시청자분들께 있는 그대로 팩트로 여러분들께 전부 다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부터 전략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저희 증시콜라텍에서는요, 단기간 안에 진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로만 공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9월 한 달간 공략해드렸던 종목에 대한 수익률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정책 수혜주로 로봇 섹터 계속해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우로보틱스가 53%의 상승률, 또 T로보틱스도 26%의 상승률을 달성을 해줬고요. 마음 AI가 40%의 상승률, 또 가장 최근에 공략해드렸던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력 설비주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단기간 안에 5%의 상승률을 달성하면서 최고가 16,250원까지 터치를 해줬습니다. 또 STO 관련주로 소개해드렸던 핑거 역시 4%가 넘는 상승률을 달성해주면서 최고가 13,750원까지 터치해준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저희가 공략해드렸던 대다수의 종목들이 단기간 안에 빠른 수익을 달성해줬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생방송 50분 동안만 게시판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 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의 증시 핫 이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해 주셨나요? 일단 오늘 조금 약세장에서도 상한가 간 종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네네. 이해는 안 되는데 그래도 상한가 나온 종목도 있고 하락 나온 종목도 있어서 네네. 한 번은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께 추석 연휴 기간에 짚어드리는 게 어떨까 오, 좀 네네.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좀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어떤 종목이냐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 제이준 코스메틱, 그리고 오늘 또 역시나 우선주인 대상홀딩스 우선주가 상한가 가는 모습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또 NC트론이며 다이나믹 디자인 같은 경우가 상승 나왔고, 그리고 또 상한가에 근접했던 종목이 DI, 오로라, 캠트로닉스, 해성디엔스, 명인제약, 온코닉 테라퓨틱스 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전부 다 좀 말씀드리면은 방송 시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딱
3개만 초이스를 했습니다. 3개만 초이스 해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왜 상승 나왔고 하락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먼저 볼게요. DI 이거 볼게요. 네, 이 DI 같은 경우는 일단 2분기 여기서 자세히 말씀 안 드릴게요. 다음 뉴스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명인제약도 코스피 오늘 처음으로 상장을 했는데 이때 공모가 대비해가지고 2배로 좀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죠. 일정신업 같은 경우도 4일 연속이나 상한가 갔는데 이 종목이 오늘 왜 하락 나왔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먼저 DI입니다. DI가 오늘 장중에 몇 프로? 네, 21.48% 이상이나 좀 상승 나오면서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DI가 상승 나오는 이유는 HBM4 한마디로 장비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MBT, 그다음에 뭐 MFT, TBT, MLCC 등 반도체 장비에 좀 꼭 필수로 들어가는 반도체 부품을 또 생산하는 업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실적이 호실적과 함께 HBM4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좀 예상이 된다라는 좀 증권사 보고서라든지 언론 기사로 주가가 상승 나온 것으로 좀 추정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추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DI가 오늘 장중에 23% 상승 나오면서 마감했는데 그렇다면은 이 종목은 우리가 매수를 하면 좋을까요? 매도를 해야 될까요? 보유자분이라면 매도를 해야 될까요? 보유하지 않았다면 매수를 해야 될까요? 좀 궁금하시잖아요. 일단 영웅 전차남이 보는 시선에서 DI는 매수가 아니라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사실상 이 DI가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요. 근데 갑자기 계단식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거의 바닥권에서 지속적으로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가 아니라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좀 기분 나쁘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내일이라도 조금 추가적인 매도세로 인해서 저는 음봉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음봉 나올 수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공략하지 마시고 매도하셔서 조금 차익 실현하시고요. 그리고 또 매수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명인제약 볼게요. 저는 이 명인제약 같은 경우가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회사가 상장했을 때 공모가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 TV 광고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봤던 회사더라고요. 바로 어떤 회사? 이가탄, 그 다음에 메이킨, 소화제입니다. 소화제 만드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오늘 주가가 11만 원대까지 공모가 대비해서 2배 가까이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 회사는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보유해도 되는지 아니면은 난 아직 이 회사 없는데 공략해도 좋은지 또 궁금하신 시청자분들 계실 거라 봅니다. 저는 역시 이 회사는 매도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조만간 K바이오 산업이 저는 크게 꺾일 거라고 봅니다. 왜? 당장 미국에 의약품 수출하거나 이럴 때 이제는 의약품 관세가 10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매출이 크게 꺾일 거라 보고 주가도 크게 꺾일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략하는 거는 너무 위험하다. 그냥 바위를 움켜쥐고 바닷물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하셔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정실업 볼게요. 이 일정실업 같은 경우는 참 이게 이상한 회사더라고요. 왜냐면은 주식 분할, 한마디로 액면 분할입니다. 액면 분할 예고에 주가가 4일 연속이는 상한가 갔다가 오늘 하한가 가까이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딱히 하락 나온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 회사가 보통은 액면 분할을 하지 않겠다, 액면 병합을 하겠다 이런 조금 공시를 변경하면은 하한가가 나올 만한데 그냥 오늘은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액면 분할을 비율을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보시는 바와 같이 5대1 분할 전 5, 그 다음에 분할 후 1000. 이 회사의 주가가 얼마입니까? 23,250이라고 하면은 이걸 5분의 1로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접근하기가 쉬워져서 조금 거래량이 실리면 접근하기 쉬워졌다는 그런 장점, 메리트로 인해서 조금 이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저는 주가가 계속 상승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일정 실업 우리가 공략을 해도 될까요, 말까요? 저는 같은 경우는 일정 실업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거 보세요. 거래량이 아예 없었던 회사인데 한 번 상한가, 2번 상한가, 3번 상한가, 4번 상한가, 그 다음 오늘 하한가 나왔어요. 저는 이거
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지만 냄새가 굉장히 구리다고 봅니다. 그냥 사실 방송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똥 냄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그냥 공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괜히 공략했다가 여러분들이 피 볼 수도 있는 종목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매도 의견 드려요. 제가 이렇게 매도 의견 드리는 원인 중에 하나는 시가총액이 279억이에요. 이런 회사에 투자하고 싶습니까? 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때 들어갔으면 몰라요. 근데 왜 이때 들어가려고 합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진짜로 네, 살자는 게 아니라 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네,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싶고요. 근데 사실 오늘의 핫 이슈 종목 말고도 영웅 전차남이 지난주에 상승 나왔던 종목들, 지난주 수요일 밤 9시에 상승 나왔던 종목들에 대한 방향성도 말씀드렸어요. 어떤 거? 폴라리스 AI 파마.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이때 상한가를 갔어요. 9월 24일 상한가. 그때도 제가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매도 의견 드릴 때 친절하게 저는 차트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날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딱 보세요. 9월 24일 방송 때 공략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음봉 나올 거니까. 근데 제가 이야기한 대로 신기하게 음봉이 나왔어요. 참 신기하죠. 그냥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냥 영웅 전차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네, 이런 거 공략했다가 괜히 진짜 피똥 싸지 마시고 이렇게 제 이야기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네, 제가 사라는 것만 사시고 사지 말라는 건 안 사고 또 제가 매도하라는 건 매도하시고 또 공략하지 말라는 건 공략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공략 안 하셔가지고 이렇게 폴라리스 AI 파마 제가 실제로 지난주 방송에서 매도 의견 드렸고 공략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공략하지 않으신 분들은 소중한 돈 지키신 겁니다. 그리고 매도하신 분들은 다 그나마 손실도 피하신 거고요. 자, 폴라리스 AI 파마는 뭐 운이 좋아서 맞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은 이건 어떻게 설명할까요? 샤페론. 이 샤페론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역시나 9월 24일 이때 제가 음봉 나올 가능성 크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샤페론이라는 종목이 이날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이고 그 다음날 9월 25일에 갭상승 나왔죠. 이때 사실 공략하신 시청자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쭉 네, 한마디로 물기둥의 모습이 계속 연일 나오면서 미끄럼틀 타는 차트의 모습이 나왔어요. 실제로 이 샤페론도 역시나 공략하신 분들은 수익이었을까요? 손실이었을까요? 손실이었을 겁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가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오늘의 핫 이슈, 이 종목, 이 시간 이것까지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네,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해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도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네, 전차남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 자 오늘의 증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DI 매수 의견 드렸습니까? 매도 의견 드렸습니까? 매도 의견 드렸죠. 명인제약 매수 의견 드렸을까요? 매도 의견 드렸을까요? 역시 매도 의견 드렸고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었죠? 일정 실업 시가총액이 279억짜리 사고 싶어요? 사지 마세요.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의 핫 이슈 종목으로 DI 그다음에 명인제약 일정 실업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다 말씀드렸고 이렇게 좀 모두 매도 의견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증시 핫 이슈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2분기 호실적 속 오늘 강세를 보였던 DI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을, 명인제약에 대해서도 매도 의견, 4거래일 연속 상한가 이후 오늘 급락한 일정실업에 대해서도 매도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단 한 가지 시크릿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증시콜라텍에서는요, 수익을 부르는 흥이 나는 투자, 증시가 핫 이슈를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주린이들의 필독서 수익의 정석 2부까지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장 공략하기 좋은 단 한 가지의 시크릿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공략주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생방송 50분 동안만 게시판 활짝 오픈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 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요. 또 어떤 섹터에 숨겨진 투자 기회가 있을지 오늘의 시크릿 종목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선물 같은 종목 준비해 주셨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일단 오늘 준비한 종목을 지금 얘기하기에는 너무 뭔가가 이르다. 아, 네, 그냥 제가 즉석에서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서 네. 한 분 좀 콕 집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음. 저도 역시나
요즘 세대이기 때문에 너튜브를 굉장히 즐겨합니다. 근데 네. 우리 경제 방송에서 실시간 너튜브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세요. 네, 네. 그 중에서 현땡님이라고 있어요. 아, 네. 네, 저도 그분이 아주 잘 알고 폴라리스 있습니다. AI 파마 네, 네.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사도 되지 않나요? 맞아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폴라리스 AI 파마 살 돈으로 머리 파마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굳이 제약바이오 제가 사지 말라고 하는데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왜 살려고 합니까? 그러다가 진짜 싸다고 마십니다. 진짜 물 싸다고 맞아요. 물기둥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이 제가 셀 수 있지만은 일부러 세게 하는 겁니다. 사지 말라고요. 네. 반대로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한국 주식은 보통 홀딩하고 장기 투자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상승 나올 때 수익일 때 빨리 빠져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폴라리스 AI 파마는 추가적인 상승보다 하락이 계속 예상되는 종목이니까 공략하지 마시라.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 네, 실시간으로 좋습니다. 질문 주신 시청자분들 위해 바로 또 답변 드렸어요. 이게 너무 또 생방송의 매력이잖아요. 그렇죠. 소통하는 방송. 안 그래요, 형님? 생방송의 매력이잖아요. 많이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다면 이제 우리 증시 콜라텍의 매력이 또 뭔지 네. 이것도 제가 안 말씀드리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네, 자, 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증시 콜라텍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나운서님도 그렇고 저 영웅 전찬남도 그렇고 왜 여기 QR코드 통해서 우리 증시 콜라텍과 함께하자 말씀드립니까? 여러분들께 다른 타 경제 방송과 다르게 눈에만 보이는 가짜 수익이 아니라 눈에도 보이고 심장으로도 느낄 수 있는 진짜 수익을 드리는 곳이 증시 콜라텍이기 때문에 여기 QR코드 통해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서 들이대면은 게시판 링크 나오니까 클릭해서 함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우리 이 방송을 이 증시 콜라텍 방송을 애청하신 시청자분들 위해 수익의 정석이라는 이북 전자책을 또 직접 썼어요. 이거 한 일주일 정도 밤낮밤 가리지 않고 밤을 새 가지고 썼는데 한 54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그냥 주식에 대해서 지읒자도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은 이거 보시고 주식이 어떤 건지 그리고 또 영웅 전찬함이 종목을 발굴하는 그런 공략법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께 전부 다 있는 거니까 이거 그냥 공짜로 받고 싶다 하시면은 어딥니까? 여기 QR코드 통해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서 들이대시면 게시판 링크 나오니까 클릭해가지고 함께해서 수익의 정석 2부 공짜로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매일 밤 7시 30분마다 맛있는 미국 주식과 미국 선물 통해서 미국 달러는 어떻게 수익을 내는 건지 미국 주식과 선물 통해서 어떻게 또 달러로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전부 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에 대한 모든 혜택을 다 받고 싶으면은 대왕 QR코드 있어요. 조그만 QR코드 아닙니다. 이런 조그만 QR코드가 아닌 대왕 QR코드에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서 들이대시면은 게시판 링크 나옵니다. 클릭해서 함께 해주시게 되면은 오늘 영웅 전찬함이 말한 이 세 가지 혜택 모두 다 여러분들께 무료로 전부 다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곧 추석이고 그리고 또 이 방송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는 추석 연휴에 또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도 계실 거예요. 그냥 이 종목 오늘 영웅 전찬함이 준비한 10월 2일 증시 콜라텍 방송에서 준비한 이 히든 종목은 내일 10월 3일 금요일에 사셔도 되시고 공략해도 되고 추석 연휴 끝나고 공략을 해도 되는 종목입니다. 그 정도로 저는 좋은 종목 한마디로 급등주가 아닌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오늘 가지고 왔고요. 이 종목은 그냥 히든 종목이에요. 그냥 추석 선물 세트 대신에 준비했다고도 제가 적었죠. 자, 볼게요. 이 종목은 저는 50% 이상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50% 현재 주가 대비해가지고 거의 한 최소한 저는 100%까지도 상승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100% 상승이라고 하면은 뭔가 조금 구린 냄새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50%라고 겸손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이 어떤 회사냐? 50% 일단 로보테마입니다. 로보테마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전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AI는 계속 수요가 확대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AI 수요가 확대가 되면은 이제는 그 AI를 어디에 접목시킬 겁니까? 로봇에 접목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사람 대신 로봇이 일하는 시대가 지금도 벌써 시작이 되고 있지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종목은 공교롭게도 참스 우프게도 정부 정책 수혜해 줍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은 그냥 물류 자동화 다양한 산업에 자동차 솔루션을 제공한다. 일단 이것까지만 볼게요.
이게 사실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AGV 등 로봇과 AI 기술을 고도화하고 청라 R&D 센터 통해서 기술력 향상과 전문 인력 포트폴리오, 네, 한마디로 물류 핵심 설비 설계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그리고 이 회사는 물류 자동화, 이 회사의 매출 100% 가까운 100% 중에서 77%는 이 회사에서 개발을 하고 그리고 판매를 하고 있는 시스템, 어떤 거? 물류 자동화 설비. 어떤 거냐? 이제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네. 어떤 거냐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거 다 말씀 못 드립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캡처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공장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에서 사람이 없어도 될 정도로 공장에 물건을 생산하고 포장하고 이런 거를 다 로봇이 하는 건데 이 시스템을 전부 제공하는 업체가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히든 종목이다 보면 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은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석유, 화학에서부터 일반 제조, 공정물류, 의류, 자동차, 타이어. 그냥 대한민국에서 모든 산업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로봇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가 오늘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이다 보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봐야 되는 거. 요새 말 많이 나오죠. 현대차 노조. 근데 이 회사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물류, 그냥 로봇이 딱 띡띡띡 해가지고 다 제품 생산하고 포장하고 판매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동차 공정까지도 로봇이 다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기아차 노조, 현대차 노조. 급여는 물론 많이 받고 있지만은 돈 더 줘, 안 그러면 자동차 생산 안 해 이러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는 사람을 대신해서 자동차도 다 만들고 물류도 다 만드는 거예요. 뒤이어서 볼게요. 현대차 부품업체 파업 리스크로 노란봉투법 등 노란봉투법 삼성노조 노란봉투법 때문에 계속 이슈가 확대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노란봉투법 수혜 종목으로 나우로보틱스, T로보틱스 등이 주가가 상승 나왔고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이 회사는 역시나 노란봉투법 수혜 종목으로 주가가 30%, 20% 언제는 상한가까지 갔었던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로봇주 강세로 상한가 진입했던 회사가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요 히든 종목이에요. 뒤이어서 볼게요. 이 회사는 최대 주주가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현대 엘리베이터가 최대 주주로 60%가 있어요. 그냥 현금이 무지막지하게 많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현대 엘리베이터의 자회사고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우량해요. 실적도 8분기 연속이나 8분기면은 몇 년입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한 2년? 2년 가까이 연속으로 흑자를 낸 기업입니다. 그냥 현대 엘리베이터의 효자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란봉투법 여파로 로봇 테마주가 주가가 계속 상승 나오고 있죠. 그리고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가 앞당긴 자동화의 역설. 로봇은 파업을 안 한다. 얼마나 우픈 이야기입니까? 로봇 이슈는 계속 확대가 될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노란봉투법이 안 없어지면은 이제는 로봇이 우리 일상을 대신해가지고 뭐 방송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물품을 벌써 제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전방위, 전 산업군에 쓰이는 로봇을 제조하는 회사가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히든 회사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동차 노조가 제일 심하죠. 대한민국 노조 중에서. 근데 현대차 등 기아차에 벌써부터 이 회사에서 만든 로봇 같은 경우가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람 대신에. 제가 지금 현재 주가 8,980원입니다. 근데 목표가는 얼마 제시했죠? 2만 원. 저는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아까 50% 이상 상승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회사 100% 가까이 충분히 상승 나올 수도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50%라고 하면은 한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회사 여러분들이 놓치면은 반드시 후회할 수 있는 회사다 보니까는 회사라 생각하니까는 꼭 공략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회사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있으면은 여기 방송 시간 1분밖에 없어요. 서둘러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서 들이대세요. 그럼 게시판 링크 나오니까 클릭해서 함께 해주시게 되면 방송 통해서 QR코드 통해 함께 하신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에 뵐게요.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핫 이슈부터 오늘의 공략주까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현명한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